자,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출력문 배웠죠? 그쵸? 출력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콘솔 로그 클리어 했을 때 자, 이걸 쓰고, 자,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하죠? 콘솔 로그 해가지고, 자, 안녕 쓰면 된다 했죠? 안녕.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이건 문장이에요. 문장.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걸 문장으로 취급하고, 아니면 큰 따옴표로 써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썼으면 큰 따옴표로 쓰고, 작은 따옴표 썼으면 작은 따옴표로 쓰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 액티브 붙은 그런 것들은 큰 따옴표 쓰시면 안 되고 작은 따옴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문장 쓸 때도 그냥 작은 따옴표로 감싸는 편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콘솔 창에 안녕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출력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죠. 여러분들이 안녕 플러스 뭐 10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문장과 숫자를 합치는 게 안 돼요. 더하는 게 안 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왜요? 요 숫자가 뭘로 변한다? 문장으로 변해가지고 안녕 10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뭐 사실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뭐 해줄 것도 없고 얘는 알아서 그걸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나중에 혹시라도 형변환이라는 개념을 배우신 분들은 그걸 뭐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형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얘는 굳이 그런 걸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죠? 변수 개념 배웠어요. 변수. 자, 변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변수에는 여러분들 변수 선언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바, let, const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컨스트에 대해서는 안 알려드렸잖아요. 바도 사실 여러분들 안 써요. 얘가 이제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바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let과 const밖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바 a는 10 이렇게 썼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변수 같은 경우는 재선언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의가 안 됐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요. 이걸 해도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변수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있나요? 재정의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는 녀석이 바라는 녀석은 이런 거예요. 그냥 A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언하다, 또 선언이 가능하다, 그 차이고. 근데 이제 요거는 잘 안 씁니다. 이제 안 써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자바스크립트 무슨 코드 찾아봤는데 바로 적혀있다, 그거 다 let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let은 뭐냐면 변수 선언할 때 이게 안 됩니다. 그 차이 말고 없어요. 바랑 let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let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변수를 재정의할 수 없어요. 대신에 변수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 차이입니다.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const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onst. 자, const는 뭐냐면 요거 자체가 안 됩니다. const는 오직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리액트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리액트에서는 요 const가 도배로 되어 있어요. 도배가 되어 있어요. let을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let, const만 여러분들 알면 돼요. 자, 근데 이제 const도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const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let 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1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안에다가 값 10을 넣은 거죠. 그러면 자, 콘솔 로그 했을 때 a 출력하면 이건 뭐로 봐야 된다 했어요? 이건 변수 a가 아니라 10으로 봐야 된다. 출력하면 1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는 20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당연히 이렇게 출력하면 뭐예요? 여기서 당연히 출력하면 a가 20인 상태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겠다. a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 또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뭐라 했죠? 10이에요. 10 플러스 10이니까 뭐가 나온다? 20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변수도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문 배웠죠? 자, 조건문은 뭐예요? 뭐 if 쓴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제가 true를 할게요. true. 여기다가 콘솔 로그 뭐 실행됨. 저기다가 원래 조건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조건식을 이제 뭐 안 넣고 true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true기 때문에 이 소괄호 안쪽이 참이기 때문에 실행됨이 나온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요 안쪽이 참이면 실행된다. 그 다음에 else if가 있다 했죠. else if. 자, else if도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거짓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else. 자, else는 뭐예요, 여러분들? else는 쉽게 말해서 얘가 참이 아니고 얘도 참이 아니면 얘로 바로 빠져나온다. 그게 바로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아까 얘를 false로 만들게 되면 얘가 만약에 참이에요. 그럼 누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 자, 실행되면 나오죠. 근데 만약에 둘 다 거짓이에요.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면 얘가 당연히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코드가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자 개념에는 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요것만 사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아시면 되고요. 5월 연산자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배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3학 연산자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걸 설명드리면 일단 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인 거고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는 양쪽의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인 거고 근데 ND 연산자는 한쪽이라도 참이면 참 얘는 한쪽이 다 거짓이면 한쪽이 거짓이면 다 거짓 그 다음에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면 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ND 연산자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3학 연산자라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쓸지는 아마 안 쓸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 이상 얘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let num이 뭐 20 age라 이렇게 쓸까요? age가 20이라 했을 때 자, 콘솔 로그 age가 20보다 크면 뭐 여기다가 성인 미성년 뭐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게 보시면 요게 참이다. 이게 3학년 산자인데 요게 참이에요. 그러면 성인 출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거짓이에요. 그럼 미성년 출력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바로 뭐다? 3학년 산자예요. 3학년 산자는 앞에 쪽이 참이면 실행 이제 그리고 앞에 쪽이 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얘가 뭐다? 거짓이다. 그러면 사실 요새 3학년 산자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 그럼 이렇게 조건문을 우리가 만약에 이지선다 조건문을 만들 때 굳이 조건문 4개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줘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함수 개념 배웠죠? 함수.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선언이 돼야지만 쓸 수 있다. 자, A는 콘솔 로그 뭐 A 실행됨 A 실행. 자, 근데 요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죠. 함수를 실행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하려면 요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함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A라는 함수를 실행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는 A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다가 얘는 함수 C라고 합시다.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C 실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상관없는데 요거랑 똑같은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수 ECMAScript EX6 그러니까 이걸 EX6를 뭐라고 하냐면 ECMAScript라 하거든요. ECMAScript 6가 나오면서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ECMAScript arrow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arrow 펑션. 요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씁니다. 펑션 const C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 지금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다. 자, 그래서 여기다 콘솔 로그 뭐 C 이렇게 하게 되면 C가 실행이 되겠죠. 자, D라고 할까요? D 뭐 이런 식으로 D. 자, 그러면 자, 이게 D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겠다. 이거는 그냥 넘길게요. 굳이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어서. 왜냐면 이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개 변수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 1, 2, 3 이렇게 넘겼어요. 이게 바로 뭐다? 인자죠, 인자. 인자를 넘겼으면 매개 변수도 여러분들이 뭐 넘 1, 뭐 A,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받아줘야 돼요. 인자를 3개 넘겼으면 3개. 만약에 여러분들 2개 넘겼으면 2개. 이런 식으로. 뭐 얘가 5를 내뿜진 않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켜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자는 이 매개 변수는 뭐다? 왜 매개 변수다? 함수 안쪽과 함수 내부, 함수 바깥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역할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한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얘도 결국에 일반 지역 변수인데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것에 따라서 함수 외부에서 값이 결정되는 게 바로 매개 변수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뭐 매개 변수의 값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이렇게 써도 5를 뭐 내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넘버 1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넘버 1 플러스 넘버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1과 2가 더해진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3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쉽게 말해서 데이터 투입구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고 동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데이터 투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투입구.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었으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배출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턴이라는 개념입니다. 리턴. 자, 여러분들이 리턴을 많이 아마 뭐 퍼블리셔로 취업을 한다 하면 리턴을 많이 쓸 리는 없어요. 리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뭔가를 하는 그 일을 막는 역할도 있고 얘는 결과값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 함수를 썼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콘솔 로그랑 리턴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C라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게 출력이 된 것 뿐이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let 뭐 플러스라는 변수가 있다 했을 때 뭐 10 플러스 20 자, 그러면 콘솔 로그 했을 때 자, 플러스 출력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30이 나오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3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0 플러스 20이 뭘로 변신된다? 결국엔 30으로 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30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10 플러스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얘가 더해진 결과값이 플러스 할당이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했을 때 30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뭐랄까 자, C라고 해볼게. C. 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보면 이거 뭐예요? C라는 함수를 지금 실행시킨 거잖아요. C라는 함수를. 그러면 C라는 함수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그럼 얘도 결국에는 그 실행된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간다. 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넘버 1, 넘버 2 요 녀석을 콘솔창에 띄워달라고 그냥 했던 것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C라는 변수가 내가 넘겨준 인자값이 더해져가지고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리턴 한 다음에 5 했어요. 자, 그냥 리턴은 쉽게 생각해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 얘는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면 이거는 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신. 그러면 이 함수는 뭘로 변신될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0 플러스 뭐 20 쓰게 되면 얘는 뭘로 변신할 운명이에요? 30으로 변신할 운명이기 때문에 30으로 우리가 퉁쳐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얘는 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한마디로? 그냥 리턴 5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만 보세요. 결과. 리턴이 바로 뭐다? 결과다. 자, 실행하면 5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제가 만약에 이걸 10이라 하면요? 뭐 나오는 거예요? 10 나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 함수가 특이하게 뭐 독특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리턴은 쉽게 말해서 결과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플러스라는 변수에 얘네 둘이 더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넘버 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C라는 함수는 일단 넘겨줘야겠죠. 자, 이 C라는 함수는 얘는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두 개 인자 넘겼어요. 1, 3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1로 봐야 되죠. 그럼 10 플러스 1이 뭐예요?
11이니까 11을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기다가 넘버 2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뭐예요? 3이 들어오니까 1 플러스 3은 뭐예요? 4죠? 그러면 더하기 10이니까 14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턴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 근데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온 건 뭐예요? 얘네 둘이 더해져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et 뭐라 할까요? 넘이라 합시다. 그냥 그래서 넘버 1 플러스 넘버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넘이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넘겨줬고 3 넘겨줬고, 그러면 1 플러스 3은 뭐예요? 4죠. 그러면 4를 리턴해줬기 때문에 출력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4예요. 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리턴은 쉽게 한마디로 이제 결과다,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출력하면 맞춰보세요. 요게 두 개 더해진 결과값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과제를 제출하는 것과 그리고 과제를 하는 것과 과제를 제출하는 건 같은 건가요? 아니죠. 과제를 했어도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쨌든 과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출까지 했어요. 근데 제출을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과제 제출 2번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교수님한테 과제 제출을 하게 되면 딱 그 한 번만 제출된 걸로 교수님을 채점하고 끝내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은 냉정하니까. 자, 그래서 리턴 같은 경우도 리턴은 여기 딱 처음에 실행되고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그 즉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게 나와서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거예요. 4.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은 바로 뭐다? 결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net 자, 여기다가 펑션 is adult. 자, adult가 뭐예요? 성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ge가 20 이상이면, 자, 여러분들 성인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뭘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영어로. 맞아요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true죠. 맞아요 라고. 그 다음에 거짓은 뭐겠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제 false 리턴 해주면 되겠죠. false.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is adult 20 is adult 그 다음에 is adult. 자,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이제 그 결과값을 결과값이에요. 결과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값을. 그러니까 얘가 결과값이 돼가지고 얘의 결과가 얘랑 더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20살은 성인입니까? 성인 맞죠? 그럼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요 true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결과 보면 true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15라 했어요. 그럼 15는 성인이 아니죠. 그렇죠? 15살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15살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false. 보이죠? false가 지금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지선다잖아요. 함수는 리턴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단 말이에요. 이지선다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안 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실행이 될까요? 자, 참고로 리턴하면 프로그램은 그 즉시 종료된다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20을 넘겼어요. 20이 매개변수 값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성인이니까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럼 뭐가 나온다? 리턴 true 하면 당연히 이 함수는 그 즉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 밑에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쵸? 만약에 얘가 거짓이면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되는지 볼까요? 나오죠. 그러면 앞에 게 좋은 거예요? 뒤에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if문 같은 경우는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굳이 if문으로 안 써도, 왜냐면 얘가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참이면 얘 실행해주고 리턴해주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2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일단 변수 배웠죠. 그죠? 변수 배웠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실행 가능한 데이터와 실행 불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실행 가능은 말 그대로 뭐냐면 함수야, 함수. 함수는 실행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보면 혹시 exe 파일이라는 거 보셨나요? exe? 그러니까 exe는 뭐냐면 executable이라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이에요. 실행 가능한 파일. 그래서 함수를 쉽게 말해서 exe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실행 불가능한 파일은 숫자,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참거짓,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객체가 있죠. 자, 뭐 여러분들 숫자를 실행한다, 뭐 문장을 실행한다, 1을 실행할 수 있나요? 뭐 안녕을 실행할 수 있나요? true, false를 실행할 수 있나요? 뭐 객체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는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실행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행 가능한 것과 실행 불가능한 것.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행 불가능한 파일을 잘 기억을 하세요. 얘는 실행 불가능해요. 얘네들은 객체 또한 얘는 실행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정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